의대담 김지은입니다. 갑상선에 혹이 발견되면 가장 걱정되는 건 혹시 암은 아닐까 하는 부분일 텐데요. 이번 시간엔 갑상선 암 검사의 전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쁨병원 갑상선센터 곽정학 센터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센터장님, 갑상선 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다고 하잖아요. 그럼 환자분들은 어떤 계기로 발견하게 되나요? 혹시 놓치기 쉬운 신호들이 있을까요? 갑상선암은 대부분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 초음파나 다른 이유로 찍은 영상검사에서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다고 전혀 신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목에서 혹이 만져진다든지 목소리가 쉬는 증상, 삼키기 불편감, 숨이 막히는 느낌 같은 변화가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목소리가 변하는 것도 신호일 수 있군요. 그런데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다는 건 이미 암이 많이 진행된 건 아닐까요? 사실 목소리 변화나 삼키기 불편감 같은 증상은 종양이 성대 신경이나 주변 구조를 압박할 정도로 커졌을 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비교적 진행된 상태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꼭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갑상선암은 다른 암보다 진행이 느린 경우가 많고 증상이 있어도 적절히 치료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갑상선 초음파 검사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 초음파 검사만으로도 암인지 판단할 수 있나요? 갑상선 초음파 검사는 암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검사입니다. 결절의 크기, 모양, 경계, 석회화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악성 가능성을 판단합니다. 그럼 어떤 모양이면 의심해봐야 할까요? 초음파에서 보이는 결절의 모양에 따라 암이 의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결절이 주변보다 어둡게 보이는 저에코 결절인 경우, 가장자리가 매끈하지 않고 불규칙한 경계를 보이는 경우, 결절 안에 작은 하얀 점들이 여러 개 보이는 미세 석회화가 있는 경우, 그리고 결절의 모양에 따라 세로가 가로보다 긴 경우 등이 악성을 의심하는 소견입니다. 이런 소견들을 점수화해서 타이라즈라는 분류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타이라즈는 처음 들어보는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타이라즈는 갑상선 초음파 소견을 등급으로 나눠서 이 결절이 암일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추정하는 체계입니다. 등급은 보통 1부터 5까지 있는데요. 등급이 올라갈수록 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초음파만으로 암 진단이 끝나는 건가요? 아닙니다. 초음파로 암이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초음파는 의심 여부를 가려주는 1차 검사이고 실제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세침 흡인세포 검사 같은 조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초음파는 조직 검사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직검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에는 기존보다 정확도가 높은 새로운 검사법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기존의 세침 흡인세포 검사는 가는 바늘로 세포를 뽑아 현미경으로 확인하는 방식인데 간단하고 안전해서 가장 널리 쓰입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애매한 결과가 나올 때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최근에는 중심부 바늘 생검이라는 조금 굵은 바늘을 이용한 조직 검사로 더 많은 조직을 얻어서 정확도를 높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와 조직을 채취하는 차이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저는 똑같은 줄 알았거든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 세포만 보는 것과 조직 구조까지 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세침 흡인 세포 검사는 세포의 모양만 보는 반면 중심부 바늘 생검은 조직의 구조까지 볼 수 있어서 진단 정확도가 훨씬 높습니다. 특히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 큰 차이가 납니다. 네, 방금 진단이 애매한 경우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는데 그럼 정확도가 얼마나 차이 나나요? 세침 흡인 세포 검사에서 비진단적 결과가 나오거나 애매한 결과가 나올 확률을 중심부 바늘 생검은 상당히 줄여줄 수 있습니다. 특히 여포성 종양처럼 세포만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나 결절이 석회화가 심해 단단해져서 세침 바늘로는 검사가 어려울 경우 도움이 됩니다. 또 중심 생검의 또 다른 장점은 세포 모양뿐 아니라 특정 단백질이나 유전자 변이를 확인하는 면역 화학 검사까지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렇게 조직 검사에서 면역 화학 검사를 병행하면 애매한 결절에서 암일 가능성을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 진단 정확도가 95%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중심부 바늘 생검이 더 아픈가요? 왜 모든 병원에서 하지 않는 거죠? 중심부 바늘 생검은 새침 흡인 세포 검사에 비해 바늘이 조금 더 굵습니다. 그래서 멍이나 통증 같은 불편감이 더 생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국소 마취를 하고 진행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환자들이 참을만 하다고 말씀하시고 큰 합병증은 드뭅니다. 다만 중심부 바늘 생검은 전문적인 장비와 숙련된 경험이 필요해서 외과 전문 종합병원이나 갑상선 센터 같은 규모와 설비가 준비된 곳에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꼭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센터장님, 조직 검사를 하고 나면 결과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결과지를 받으면 이걸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갑상선 세포 검사 결과는 보통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분류 시스템인 베데스다 체계라는 걸 따라오는데요. 1단계부터 6단계까지 나뉘어져 있고 각 단계마다 악성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럼 하나씩 각 단계가 어떤 의미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1단계는 단순 물혹이거나 검체 부적절로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2단계는 양성으로 악성 위험도가 5% 미만으로 봅니다. 3단계는 비정형 세포라고 하며 15% 정도의 악성 위험도를 가집니다. 그렇군요. 이 3단계가 좀 애매한 단계인 것 같은데, 그럼 4단계부터는 어떤가요? 4단계는 여포성 종양 또는 여포성 종양 의심이라고 하고 25% 정도의 악성 위험도를 가집니다. 5단계는 악성 의심으로 약 75% 정도의 가능성으로 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6단계는 악성으로 97% 이상의 악성 위험도를 가지며 갑상선 암이 임상적으로 확실한 경우입니다. 그럼 몇 단계부터 수술을 하게 되나요? 수술적 치료는 결절의 크기 및 환자가 느끼는 증상, 그리고 이전 조직 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서 결정하게 되는데요. 등급만 두고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4단계부터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다만 여포성 종양의 경우 흔히 보는 유두암과 다르게 수술 전에는 암 여부를 알 수가 없어 수술 후 전체 조직을 봐야 암인지 양성인지 최종 확진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검사 순서를 정리해 보면 초음파하고 그다음 조직 검사를 하고 맞나요? 네, 정리해보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우선 초음파 검사로 갑상선 결절의 크기와 모양을 보고 암일 가능성이 높은지 낮은지를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조직 검사를 해서 실제로 암인지 아닌지를 확인합니다. 필요하면 중심샘검이나 유전자 검사 같은 정밀 검사를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센터장님, 그럼 작은 결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요즘 미세암도 많이 발견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건강검진이 보편화되면서 1cm 이하의 작은 결절, 이른바 미세암이 많이 발견됩니다. 이런 작은 암들은 대부분 진행이 매우 느리고 평생 동안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1cm보다 작은 암이라고 하더라도 기도, 식도, 목소리를 담당하는 신경과 인접해 있거나 갑상선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 인접해 있는 경우는 수술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무조건 수술하기보다는 적극적 감시라고 해서 정기적으로 초음파를 하면서 지켜보는 방법도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과 관찰 중에도 결절이 커진다든지 림프절 전이가 보이거나 환자 나이가 젊어서 장기 추적 관찰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합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면서 느낀 게 갑상선암 검사도 단계별로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그럼 오늘 가장 핵심 포인트는 어떤 걸까요? 갑상선암 검사는 단계별로 체계적으로 진행되지만 환자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갑상선암은 대부분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심되면 초음파와 조직 검사를 통해 정확하게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치료 방침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중심부 바늘 생검 같은 정확한 검사법을 전문 갑상선 센터에서 받는 것이 정확한 진단을 하는 핵심입니다. 네, 정말 정확한 진단이 환자분들에게는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오늘도 갑상선암 검사에 대해 정말 많은 걸 배웠는데요. 검사가 이렇게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줄 몰랐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보면 첫째, 초음파 선별 검사와 타이라즈 분류를 통해 악성 가능성을 평가하고 둘째, 중심부 바늘 생검이 septin 흡인 세포 검사보다 애매한 결과를 줄여 불필요한 수술을 막을 수 있었고 또 조직 검사 결과 4단계 이상부터는 수술을 고려하되
여포성 종양과 유두암은 접근 방식이 다르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렇게 갑상선암 검사에 대해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신 곽정아 센터장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갑상선 수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쁨병원 전문의와의 대담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